자, 교재 한번 보시죠. 어렵나요? 함정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138페이지. 거기 체크하신 확인 설명 의무에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네 가지를 짚어서 체크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첫째 절 누구는 기업 공인인계사는, 그러니까 누구는 X, 소공 X입니다. 지문이 뒤에 나올 말이 두 마디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동그라미 1.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나오면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지문만 나오고 뒤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괄호하시고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 지문만 나오거나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그 지문 두 개 중에 한 개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나오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구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 나와도 확인 설명이구나. 셋째 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괄호 권리를 뭐요? 취득하고자는 의뢰인 괄호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매수 임차 의뢰인 적으시면 되죠.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괄호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자료 제시해야 한다. 괄호하시고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 말이니까 땡땡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더하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게 짚어놓으시면 밑에 2번에 확인 설명 의무의 내용 있죠. 그건 따로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네 가지를 다시 짚어놓은 게 확인 설명의 주체는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째 줄 소속은 수행할 수는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의무자는 아닙니다. 확인 설명 시기 상대방 근거 자료 제시 있죠. 따로 짚어보실 필요가 없고 확인 설명 사항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본적인 사항이라 했죠. 같은 말로 뭐라고요? 표시사항. 밑에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입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상태 몇 가지? 세 가지. 기본 입지 상태 이렇게 암기하시고 권리관계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해야 하네요. 관계 규제 어떤 금액? 예정 취득조세죠.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도 설명하죠.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하게 되면 기본이 뭐예요? 종류부터 용도, 연도까지. 입지 나오면 뭐예요? 입지 조건은 밑에 8번째 있잖아요.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학교, 시장 등과의 근접성 등이 입지 조건. 상태는 몇 가지? 세 가지. 관계가 뭐예요? 이번에 권리 관계. 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이죠. 그러니까 관계하고 이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규제는 거기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사항 있죠.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이고 취득 조세고 보수는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 있죠. 여기 설명사항이라고 꼭 암기하셔야 돼. 암기가 되셔야 거래계약서 기재사항하고 공통인 것은 이 한 개밖에 없다. 신고사항 공통은 이것밖에 없죠. 나중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게 입지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뭐가 아니고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계약서에는 어떤 금액 적고 예정자원데 거래 금액이죠. 예정자 빠져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매매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니까 거래 가격. 그죠? 시험은 요거 상태 입지는 잘 안 나오고 요거 5가지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여기 잘 나와요. 특히 권리 관계는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적죠.
계약서에는 권리 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고 권리 있었네요. 아시겠죠? 여기 비교할 게 있으니까 다 확인 설명 사항은 암기하시는데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인가 아닌가는 세우면 요거 나온다는 거야.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뭐가 아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도 아니다. 나중에 요약집은 이렇게 정리해서 나올 거예요. 밑에 판례가 2번 체크하시고 3번은 방금 전에 무료 중개 행위 시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배상책이 그 판례고 밑에 4번 다 가구주택이 있나요? 2번하고 4번하고 지금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뭐 공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확인 설명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한번 보실 게 6번입니다. 6번, 7번 체크해 보시고. 자, 확인 설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중개 대사물에 대해서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을구에 건주당이 있더라고. 그 건주당을 민법에서 배우시죠? 건주당 설정 계약하게 되면 등기하러 가죠. 건주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할 내용이 뭐예요? 이 부동산을 빌려서 지금 합의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건 꼭 공시하죠. 그래야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잡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고 들어와야 위험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주당은 결산기 정하고 계속적으로 정관 변동되고 있는 관계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개하게 되면 등기부 보면 뭐는 확인이 되고 채권 최고액은 확인되지만 이 시점에서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확인이 돼요. 확인 계속 정관 변동되고 이제부터 정관 변동되고 있으니까 실채무액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례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 중개할 때 건주당이 있으면 어디까지만 설명 의무가 있고 채권 최고액만 설명 의무가 있지 뭐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실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닌 것이 결론입니다. 2번 139페이지 판례에서 2번 중개 대상 물건에 건주당이 설정된 경우 괄호 무엇을 채권 최고액 괄호를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까지 족하다 그 말은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뒤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 미출까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까지 그 뒷부분은 나중에 9월달 해요. 일단 기본만 건주당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료 중개행위 시 보면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 미출 위반하면 어떤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의무는 둘째 줄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줄이면 무상중개라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 배상이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히 기출 문제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의무가 있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다가구주택 중개시 있죠? 보세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비어있는 만약에 202호 같으면 202호 일부를 임대의뢰인 의뢰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그럼 다가구주택도 건물이죠. 권리관계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당연히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등기부상 있는 갑구의 소유자가 누굽니다. 을구에 건주당이 있습니다. 저당이 있습니다.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뭘 통해서 확인하였고 등기상 증명서 통해서 확인했다면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하죠. 뭘 제시하고 등기부 보십시오. 갑구 보시면 소유자 누굽니다.
얼구에 건저당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액이 얼마입니다. 설명하죠. 당연히 권리관계는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는 당연히 설명해야겠죠. 근데 지금 중개하는 물건이 다 가구주택이고 매매가 아니고 일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현재 요 202호 같으면 202호 일부 임대차 계약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건저당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주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 있나 없나요? 기존 세입자보다는 현재 순위가 늦을 거 아니야. 경매 넘어가면. 그러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기 종기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줄이면 임대차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 넘어가 버리면 내가 순위가 늦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건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도 등기가 되면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대항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보증금 시기종기 임대차 기간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실제 권리관계라고 해요. 뭐라고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시기종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권리관계이고 실제 권리관계이고 이것도 임차인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등기부 없잖아요 지금. 판례가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된 권리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의무를 다했다. 이것도 중요하고 등기부 없으니까 이건 누가 알고 있고 임대인이 알고 있겠죠. 임대인에게 내가 등기부를 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 내가 알겠는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기간은 등기부에 없네요. 그러니까 니는 알고 있을 거니까 개업공인에서는 임대인에게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기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지금? 이루어지면 좀 이따 확인 설명서 배우시겠지만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되겠네.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적을 때 설명했던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적으면 되죠.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죠. 이것도 확인 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안에 적어줘라고. 그런데 임대인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시기 종기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불응할 수 있나 없나요? 불응한 사실도 일단 누구한테 설명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사건이 터진 게 결국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시기 종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했겠죠. 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에서 순위가 늦었겠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입었죠. 그럼 누가 책임이 있다고? 기업공인에서. 현장 나와가지고 다가구주택 중지 잘못하면 다가구주택은 최우선 변제권도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기 다가구주택 여기 보증금이 만약 6천만 원이다.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존에 여기 세입자 있죠. 이 사람들 여기 개업공인 중에서 중개했겠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경매 넘어가면 있다 없다 설명 안 했죠. 그만 또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은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는 게 다가구주택이에요. 책 봅시다.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중개함에 있어서 거기에 타이틀처럼 밑줄 하시고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1 해서 등기부 앞에 동그라미 1 해보세요.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했는데 거쳐서는 아니 되고까지.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거기에 거쳐서는 아니 되고 그 말은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임대 의뢰인에게 임대 앞에 동그라미 두 번째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임대차 계약 내역 중 괄호 뭐는 빼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빼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동에 201호에 임차인이 있는데 개인정보는 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있죠? 빼고 제외하고 포함하면 안 돼요. 꼭 체크. 이 개인정보 부분을 포함하여야만 제외하고 뒤에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줄이면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 함에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앞에 동그라미 3 확인설명서상 실제 동그라미 권리관계는 권리관계인데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까지가 세 번째. 맨 밑에 줄 4번 임대의뢰인 앞에 동그라미 4번 임대의뢰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시기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했죠. 요구에 뭐한 경우 불응한 경우 그 내용을 어디에 적어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까지 됐나요? 6번은 예외 판례입니다. 예외 판례니까 잘 보셔야 돼. 6번 보시면 중개대상물 범위 5가지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어서 신의성실 성관주의 신의성실 공정중개로 해야 되겠죠. 근데 판례는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중개는 경우 주의 의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줄이면 개업공인중개사나 고용인이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대상물 범위 아닌 외의 물건이나 지위 권리 중개하는 경우에도 밑줄 어떤 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 의무가 있다. 그나마 2015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입니다. 자, 지금 성관주의 의무가 있나요?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죠. 이거 법에서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면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어도 어쨌든 개업공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중개대상물 외이어도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관주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구나. 왜냐 물건이 뭐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성관주의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놓쳐두셨다가 이런 판례가 있다 알고 계시고 모의고사는 간혹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중개대상물 외의 대상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것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 7번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설명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밑줄 실제는 등기부에 있다 없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고 당연히 좀 이따가 확인 설명서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도 설명서 적어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 등기가 되어 있어요. 보통 안 돼 있으니까 어디에 적으라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내에 적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이다. 그 말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임대차 내용도 어디에 적어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안에 기재사항이 포함되고 거기가 가장 기본이고 나아가 상가 건물에 대한 일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밑줄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여 손해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상가의 현재 임차권을 양수인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양도 계약할 때 당연히 양수받게 되면 현재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업하다가 경매 넘어왔을 때 낙찰자에게 계속 대항해서 사업할 수 있는지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는 양수인 입장에서 중요사항이니까 설명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적는데 그런 어디에 적으라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의 기재사항이다.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 현재 양수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설명하지 않아 손해 발생되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밑에 소유자 확인은 보충 규정이니까 확인 설명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밑줄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법 조문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시험에 그래도 종종 나오는 부분이 밑에 상태 자료 요구권입니다. 개업 공영에서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 줄이면 권리 이전이죠. 의뢰인에게 뭐에 관한 자료 상태 동그라미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상태는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죠. 셋째 줄 뒤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이죠. 그 시험에 연결해서 나오는 게 밑에 불응시의 조치가 시험 나와요. 밑줄 불응시의 조치 매도 임대 의뢰인이 맨 밑에 줄 상태 자료 요구의 옆에 페이지 불응한 경우 불응 동그라미 불응해도 뒤에 나올 말이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하고 설명하고 가로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요즘 출제 경향으로 문제 만들면 불응한 사실은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나 기재할 필요는 없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한다. 그다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 있죠.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영회사 괄호 밑에 분사무소이면 누구? 분사무소 책임자 적어보시고 당연히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자가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괄호 계약이 체결되어 시점이 주어졌죠? 그럼 마무리해야 되겠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뒤에 밑줄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있었죠. 확인 설명사항을 법정 서면 그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겠죠. 법정 서면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괄호에게 뭐하고 교부하고 뒤에 밑줄 쪽에 보세요.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 동안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거래하지 아니하다. 개업 공인회사는 보존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밑에 이번에 확인 설명
작성 교부 보관 의무 내용에서 작성 조치는 누가 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번에 작성 시기는 언제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서식은 좀 이따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은 정해져 있고 교부는 누구한테 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한 번 보존해야 되니까 결국 몇 분을 써야 돼요? 3부 작성해야 한다. 그런 것도 이전에 시험 나왔던 지문이고 보존은 반드시 4번 보존이 아니고 원본 4번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면 되는데 공인문서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존 의무는 없다. 밑에 서명 및 날인 밑줄. 자,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조건이 주어졌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뭐는 해야 되는가? 소속은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수 있죠. 소속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나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합니까? 소속이 중개업무 수행에 떠나면 확인 설명할 수 있죠.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뭐는 해야 됩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다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돼. 소속이 중개업무 수행한 경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 서명 및 날인 의무. 확인 설명은 누구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교부 보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이고는 할 수 있고 뭐는 반드시 하라고? 서명 날인. 그러면 경우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소속이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네. 어쨌든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소속이 하여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누구는 꼭 책임져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임의한 법인 대표자 임의한 분사무 책임자 임의 무조건 찍어야 돼. 더하기 이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더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소속도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면 소속이 중개업무 수행한 경우 누구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함께 뭐는 꼭 하라고?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첫째 줄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누가? 맨 밑에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 있죠. 확인 설명서 밑줄 맨 밑에 4번이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기본이죠. 서명 및 날인이라 하면 자필 서명도 하고 뭐도? 인장도 날인한다. 두 가지 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누락시켜도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겠죠.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는다. 서명하지 않고 날인만 해도 업무정지다. 그 말이고 및 날인 의무가 그런 개념이에요. 미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죠. 비그 체크하시고 당의 중갱일을 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중갱일을 했다 주어지면 뒤에 소속도 앞에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책임자가 했죠. 함께 및 날인해야죠. 소속도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뒷부분에 그러므로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고 소속 A, B, C 세 사람을 두고 있어요. 지금 매매결 임대차 중개업무를 소속 공인중개사 A가 했어요. A가. 그럼 서명 및 날인은 누가? 갑과 당의 중개인을 수행하는 소속 A만 함께 및 날인하면 되지. 있다고 해서 모든 소속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의 중개인을 한 소속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지 모든 소속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는 당연히 확인 설명 할 수 없으니까 인장 등록했어야 하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재는 500만 원 이하만 체크하시면 되죠. 500만 원 이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뭐 500만 원. 잘 나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는 이 동그라미 1번에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소속이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는데 1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법 위반이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당해 중개인을 수행했는데 뭘 하지 않으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됐죠? 옆에 기출주문 분석은 중개 대상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어디까지 의무가 있고 채권 재고에까지 있지. 실제의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밑줄 중개가 완성되었다. 시점 주어지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뭐도 쓰고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누구에게 교부하고 교부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니까 원본, 서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간. 그 다음 밑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법조문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26조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서 1항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괄호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괄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밑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없다. 3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밑줄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말은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쓰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보세요.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가 뭔데? 업무 정지인데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밖에 안 되죠. 계약서를 썼는데 이중 계약서를 쓰거나 다운 계약서처럼 거짓 기재하면 뭐가 더 나빠요? 야가 더 나쁘네. 그래서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밖에 안 되는데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 쓰면 이게 더 나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소속도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소속도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쓸 수 있죠.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 쓰면 소속은 제재가 뭐겠어요? 자격 취소겠나요? 자격 정지겠나요? 기준을 딱 잡고 하세요. 같은 내용의 위반을 개업 공인중개사 한 경우하고 소속이 한 경우 제재가 누가 더 무겁다? 이게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거짓 기재하고 이중했으면 여기 임의적 등록 취소밖에 안 되네. 여기 자격 취소해버리면 등록 취소가 제재가 강해요. 자격 취소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격 취소하면 안 돼. 뭐요? 자격 정지. 그러니까 다음 주 가시면 암기상 할 때 자격 취소는 딱 4개밖에 없어요. 이걸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 요거 빼고는 소속에 대해 자격 취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좀 심하다 싶어도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암기상이 안 쓰면 자격 정지인데 거짓 기재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이면 소속도 계약 쓸 수 있는데 계약서에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 쓰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밖에 안 되면 야는 자격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야가 더 제재가 무겁다면 공식이 그럼 야는 뭐 자격 정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괄호 2번 있죠. 방금 전 읽었어요. 기억의 둘째 줄 다만 소속은 작성 의무는 없는데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죠. 공동 중개할 때는 공동으로 계약 써야 한다. 같이 앉아서 쓰라 그 말이죠. 넘기시고
2번 체크하시고 거래계약서 서식. 자, 이제 시험에 조금씩 양을 줄이려면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좀 모아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 같은 말 표준 서식이 없다. 나오면 뭐만 표준 서식이 없는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여기 특이하고 거래 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어요? 예정차 빠지고 거래 금액 적어야죠. 총 매매 대금 4억 원을 한다.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유인서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적어요 안 적어요? 여기 예정차 빠져야죠. 거래 계약서는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 보존하는가? 5년 보존이에요. 요 세 가지는 어디만 쓰는 말이다? 거래 계약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럼 거래 계약서만 쓰는 말이다. 그 말은 거래 계약서가 아니면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우신 거 일반 중개 계약서 있어 없어요? 있고 전속 중개 계약서 좀 더 배우시는 확인 설명서 다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일반 중개 계약서에 어떤 금액 적어요? 예정,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사항, 예정, 확인 설명사항, 예정이죠.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설명서 3년. 법정 서식이 없네. 거래 금액 기재안에 5년 보존 어디만 쓴다? 거래 계약서에만. 그래서 이걸 유사 표현으로 자꾸 쓰니까 거래 계약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거래 계약서 형식은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형식은 제한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형식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은 이것으로 제한한 게 없죠? 없으니까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어디만 쓴다고 이런 말을? 거래 계약서만. 자, 그래서 계약서 서식은 둘째 줄부터 보시면 거래 계약서 법정 표준 서식은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거래 계약서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밑줄 하시고 이퀄 같은 말.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있다 없다? 계약서 형식은 제한이 없다. 백지를 써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더 틀려요. 계약서 표준에 대한 서식을 가지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건 법에 정한 서식이 아니에요. 공인인증서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만들어서 권장하는 서식이지 법에서 정한 서식은 아니에요.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적으셨죠?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자꾸 익히셔야 돼.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민법과는 달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소속이 중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안 써요? 안 써도 됩니까? 써야 됩니까?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되죠. 반드시 작성을 한다 안 한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모의고사 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써야죠. 보존을 지가 보존하든지 공인전자문서에 보관된 지가 보존 의무는 따로 없지만 작성을 해야 하네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때 서식이 없기 때문에 첫째 줄 누가 권장해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맺을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앞에 권장한다는 말이 앞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죠. 안 쓰니까 권장하는 규정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없으니까 권장한다.
그러면 법정 서식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는 전속 중개 계약서하고 설명서는 권장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없어요? 법정 서식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건 권장 규정이 없다는 거야. 권장 규정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괄호치기 문제예요. 거래 계약서하고 일반 중개 계약서만 권장 규정이 있다. 그러면 거래 계약서 위에 뭘 적으시고 일반 중개 계약서도 적어서 같이 끼시라고 해. 거래 계약서 동그라미 맨 위에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 밑에 일반 중개 계약서 넣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럼 뭐하고 뭐는 권장 규정이 없다. 전속 중개 계약서나 설명서는 권장 규정이 없다. 3번에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옆에 땡땡 하시고 확인 설명사항은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다. 확인 설명사항 X 적으시면 돼. 확인 설명사항 중에 한 개는 딱 공통이다. 표시사항만 공통이죠. 입지 상태 다 하지 마시고 요것만 적어봐요. 그러면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X 적어보세요. 관계, 규제 한 줄씩.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뭐가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관계가 뭐라고요? 권리관계. 규제가 뭐라고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예정, 금액. 취득이 뭐예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 요 5가지가 시험 잘 나와요. 요건 뭐가 아니라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 니은만 공통이다 그랬죠? 디귿의 계약 일도 기재사항이다. 계약한 날짜도 적으라고. 그 다음에 밑에 미음의 물건의 인도 일시도 기재사항이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 계약서에 보면 잔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 교부하고 물건은 몇 년 몇 월 며칠 인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는 게 인도일시예요.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다. 그게 인도일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을 이전 동그라미 이전 내용은 계약서 기재사항이고 옆에 권리관계 X 적었죠. 관계는 뭐 해야 되고 확인 설명사항이며 어디 적고 설명서 기재사항이고 권리 이전 내용. 시어터 계약의 조건 따로 끊으시고 계약의 기한 따로 끊어서 읽으시고 밑에 4번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금지 한번 적어봐요. 거짓기재 금지 땡 개공은 제재가 뭐? 임의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한번 적어보시고 옆에 확인하시면 되고 개공은 임의 등록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 서명 뭐요? 및 날인. 그건 설명서와 똑같아요. 교부 보존도 똑같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 3년이 아니고 여기는 몇 년? 5년.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없다. 됐죠? 그 옆에 제재는 일단 1번에 임의적 등록 취소만 체크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보셨듯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게 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돼 있죠?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업무정지는 작성, 교부, 보존, 소명 날인은 다 업무정지. 소공도 기억에 서명 당에 중개인을 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게 되어도 소공은 뭐? 자격정지. 특이한 것만 애매한 부분만 체크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됐나요? 확인 설명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프린트물 없으신 분? 조금 쉬셨다가요. 프린트물 가지고 확인 설명서까지 연결해서 공부해야 연결이 쭉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는
뒤에 교재를 보시면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개정법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358페이지 가보세요. 교재 358페이지. 358페이지 10절 확인 설명서 작성 있죠. 거기서부터 서식이 저기 쭉 넘겨보시면 페이지가 377페이지까지가 확인 설명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공부하면 확인 설명을 앞에서 배우셨는데 뚝 떼어서 하면 감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까지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 쉬셔도 없으신 분들은 저 프린트물 받으시면 되고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하고 넘어가겠습니다.